안녕하십니까. 밤늦도록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1회 응시배 세계 프로 바둑 결승 5번기 중 3국이 영파에서 오늘 거행됐습니다. 조은영 구단은 상당히 오늘 잘 싸웠습니다만 중반 이후에 약간 방심하여 석구단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 있는 노영화 7단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바둑의 제1인자를 가리는 제2회 응창기배 세계 프로바둑대회 결승 5번 승부 제3국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국 절강성 영파시에 있는 영파 호텔 특별대국실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기사의 전적은 1대1로 호각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3국의 결과가 우승의 향방에 중요한 1국으로 되기 때문에 두 대국자는 오늘 시간을 모두 소비하면서 열전을 벌였습니다. 조은현 구단은 이 바둑을 위해 24일에 관광을 쉬고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서유평 구단도 두물분출하면서 오늘 바둑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바둑은 서유평 구단이 흑번으로 현대판 고바야시류라고 불리우는 포즈를 취하면서 견실하게 두었고, 조은현 구단도 8집의 큰 덤을 익혀서 양화점 포진으로 장기전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변에 126으로 깊숙이 침입하면서 전단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27, 29로 서유평 구단이 강공책을 취했습니다만은 조은현 구단이 잘 수습을 했고, 서유평 구단이 39로 끊는 손해패를 썼기 때문에 조은현 구단이 여기서 전광석화와 같은 솜씨로 상변에 48, 50으로 마무리하고 발빠르게 54의 큰 곳을 차지해서는 백이 우세한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은현 구단은 후반 평세를 낙관한 나머지 109에 두지 않은 108과 그 밖에 끝내기 위해서 소홀함을 얻어서 서유평 구단이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247수에 이르러서 반면으로 11집을 졌기 때문에 8집 덤을 제하고도 석집을 지는 석패를 당했습니다. 주최자인 응창기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제4국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개선되는 대로 8, 9월 중에 대만에서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홍콩이나 일본에서 제4국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2대1로 조은현 구단이 불리하긴 하지만 나머지 두 판이 있기 때문에 제4국에서 조은현 구단에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중국 영파에서 노영화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영화 7단으로부터 현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은영 구단의 그 아깝게 석패한 내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국에 가장 고비 있습니다. 5번기가 3번기로 이제 줄어든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다시 백이 좋다는 100번으로 조은영 구단이 시작됐습니다. 서유평 구단은 첫 점을 이렇게 화점을 차지했고요. 조은영 구단도 화점, 다시 소목, 화점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요군자 이제 화점 바둑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양화점을 차지해가지고 아주 알기 쉬운 처음에는 포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보통 그 서유평 구단이 즐겨하는 이런 식으로 중공식 포석이 되겠고, 고바야시 구단이 좋아하는 이제 이렇게 걸쳐가게 되면 이렇게 한간 받고 이렇게 받아주고, 이 모양도 굉장히 유행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눈목자를 하게 되고 이제 굿자 행마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간 벌리는 것과 이렇게 세 간 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 쓰게 되고 이렇게 한 칸 띄고 이렇게 받아주고, 이건 뭐 거의 교과서적인 정석이기 때문에 중반 포석이나 마찬가지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걸쳐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주게 되고, 이러한 정도, 이런 모양이 이제 그 고바야시 소림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포석인데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렇게 알기 쉽게 1, 2, 2전 두 칸을 전개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은 곳 중에서도 이 점이 가장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 점은 이제 벌림과 동시에 이 두 점을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공격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자를 씌우고 나가게 되면 또 이렇게 한 칸을 추격해가지고 이 석점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석에서는 이제 이러한 모양이 일석이조이면서 아주 이마를 압박을 해서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또 이제 중공식 포석을 만약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방법이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걸치고 막고 나일자 들어가고, 이 모양도 상당히 많이 보는 포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음에 흙이 이 점이 아주 굉장히 좋은 점이 됩니다.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죠. 그러하면 이런 모양을 깨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중공식도 한 10여 년 전에는 많이 유행했습니다만 유군자에는 깨는 법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일자를 받게 되면 이렇게 하나 붙여두시고 젖히면 늘어두고, 결국은 호구 치는 것과 느는 수가 있는데 이 말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느는 수가 좋겠습니다. 그럼 나일자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나일자가 급소죠. 이 점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점을 놓지 않게 돼서 반대로 백이 나일자로 이렇게 달려오게 되면 살면서 이쪽이 다 깨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는 꼭 급소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탈출해서 유연한 한판 바둑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모양은 이렇게 입구자로 놓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은 이렇게 막아달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막아주면 나일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죠. 좁게 됐습니다. 좁게 한 칸 벌리면 이렇게 구자가 또 좋습니다. 이 석점을 추격하면서 이쪽을 집을 지키게 되죠. 그러면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틈을 타서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지켜둬도 이 모양도 흙의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 따라 두실 필요 없이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막질 않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런 정도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는 수도 있겠고 구자 행마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자 행마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정도, 모자 정도 씌워가지고 아주 이제 알기 쉬운 가벼운 행마가 되겠습니다. 삭감의 요령이죠. 이 바둑은 초반에는 굉장히 아주 알기 쉽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덤이 의식해가지고 서로 초반에 싸워가지고 바둑이 불리했기 때문에 이번 바둑은 서희평 구단이 아주 작전이 지구전으로 가자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아마 보시다시피 이제 초반 포석은 굉장히 알기 쉽게 이렇게 중공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덤이 물론 8집이지만 서두르니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굳혀서 한번 긴 바둑을 가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포석에서 거의 이론이 없을 정도로 2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점을 차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칸 더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요. 2점과 2점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제 다음에 여기를 뛰어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전개하는 점이 굉장히 좋겠고, 여기로 오게 되면 보통 이렇게 걸쳐가는 포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칸 붙여야 되고 이렇게 늘어두게 되고 한 칸 뛰게 되겠습니다. 두 칸을 전개하고 다시 이렇게 1, 2비전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또 중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석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걸 설명해 드리면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굳히면 가장 좋은 곳이 또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일자 굳힘이냐 한일자 굳힘이냐에 따라서 바둑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를 가게 되고 결국 여기를 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두 칸을 전개하면은 눈목자 정도 두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큰 곳을 차지하는 이러한 포석도 있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서희평 구단이 나일자를 뒀죠. 나일자를 두니까 조은영 구단은 여기까지 차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점과 흙이 이렇게 중앙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 점은 포석의 급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걸칠 수가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넓은 쪽에서 걸쳐라 하는 이론대로 이렇게 걸쳐왔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알기 쉽게 이게 한 칸 뛰어두는 게 좋죠. 한 칸 뛰어두니까 나일자로 들어가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다시 1, 2비전 해서 굉장히 포석에서 한 20여 수까지는 아주 장기적인 포석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또 당연합니다.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는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도 굉장히 큰 곳인데요. 이런 장면에서 이런 점이 이 20집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수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이 점이 현재 넓기 때문에 여기를 벌리게 되면 다음에 이러한 침공수가 남아 있습니다. 침공을 당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나일자 입구자나 나일자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탈출만 하더라도 일단 양쪽이 갈라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죠. 이런 점은 이렇게 나와서 끊는 건 물론 이 한 점을 잡는 건 백이 말려드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터져 나와서 이건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쪽이 넓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넓은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한 판 바둑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칸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알기 쉬운 포석이죠. 그러면 흑으로서는 여기가 가장 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덤도 있고 하니까 조은용 구단으로서는 여유 있게 이렇게 두 칸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상당히 그 프로들이 좋아하는 그 짭짤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는 한 군데밖에 없죠. 이렇게 걸쳐가 되겠습니다. 넓은 쪽이죠. 이쪽에서 걸쳐가는 건 역시 중복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맞고 또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 모양도 굉장히 알기 쉬운 모양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걸쳐와가지고 너무 단단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건 흑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전에서 이쪽으로 걸쳐오고 여기서 이제 날일자로 두는데요. 여기서 또 음매해둘 만한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날일자 걸쳐왔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날일자로 받느냐 한일자로 받느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협공을 하느냐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모양의 돌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낮게 두시고 뒷문을 닫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높이 두셔도 됩니다. 이쪽이 만약 100이 있을 경우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이 두면 어떠한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이 102점이 들떠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뒷문을 닫는 것이 정수죠. 여기서 또 알기 쉬운 정석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들어가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두 칸을 전개했죠. 이래가지고 상당히 바둑이 아주 긴 바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양은 서로 싸움도 없이 지구전 양상이 됩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한 군데 마지막 남은 포석이죠. 이쪽으로 지금 걸쳐가는 건 불만이 되겠습니다. 포석 이론은 항상 넓은 곳을 걸쳐서 이렇게 이쪽으로 걸쳐야 되는데 이리 걸치면 붙이고 늘면 이렇게 한 칸을 뛰어나가죠. 결국 한 칸을 뛰어나가게 되면 1, 2, 2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바로 지금 손을 빼고 이런 데 젖혀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걸 젖혀 꼭 이어두시게 되면 이 자체가 20집이 강할 뿐더러 이 석점에 대한 공격도 있죠.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다든가 날일자로 공격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마 저급자분들은 이런 정도만 젖혀 이을 줄 알아도 바둑에서 잘 지지를 않을 겁니다. 20집이 강한 수죠. 그래서 조은용 구단으로서도 뭐 그 정도 이론이야 훤히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걸쳐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단이 부부단이 가장 높은 단이 서비평 구단은 부인이 지금 프로 8단입니다. 그래서 부부 합에서 17단. 세계에서 가장 그 부부가 높은 단이죠. 그러니까 17단이 바둑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현재 그 다음 가는 사람이 16단이 있습니다. 고바야시 구단과 그 기단이 네이코라 해서 지금 프로 7단이 있죠. 그래서 부부 중에서는 서비평 구단과 기단이 그 고바야시 부부가 가장 16단, 17단으로 센데요. 조은영 구단 이번에 부인도 가서 열심히 응원하러 갔습니다만 그 공상명 8단이 상당히 그 여자 중에서는 강한 바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를 걸쳐가니까요. 여기서가 또 이제 상당히 그 재밌는 변화가 나왔죠. 보통 이런 정도면 이건 너무나 흉내바둑 비슷하니 모양이 결정 지어져 가지고 너무 알기 쉽다고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왔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처진 날일자로 해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수인데 이 뜻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뭔가? 보통 이렇게 붙이고 늘고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러면 1입 3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흑이 손해인데요. 그 이유는 여기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결국은 살려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넘겨주는 두 가지인데요. 넘겨주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 모양을 보통 5급에서 9급 정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초보자 경우는 이 정석을 배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론 넘어가서 귀를 차지했습니다만 이쪽이 너무 좋아져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흑이 실패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안 넘겨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안 넘겨줘 보죠. 넘겨주지 않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좋고 이어야 되겠죠. 이 구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받아야 되고 귀에 뛰어들어와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흑으로서는 한 칸 이렇게 가만히 뛰어드는 수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구자를 해가지고 크게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뒷맛도 있고 해가지고 보통 경우에는 손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진 날일자의 의미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로 하여금 받아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받아주게 되면
결국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늘어야 되겠죠. 느는 거나 뛰는 게 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한 칸 뛰었습니다만 이렇게 느는 수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한 칸 뛰어나가고 다시 2립 3전을 벌리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바꿔서 설명드리면 이 장면에서 일단 손 뺐을 경우에 흙이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 백이 여기를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데를 놓는다든가 딴 데 큰 곳이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여기서는 안 받는 것도 일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 늘어서 이 밖에 하는 것은 흙이 상당히 7대3 정도로 득이 된다. 이 귀의 뒷맛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처진 나를자는 막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싸움을 하는데요. 여기를 나릴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면 흙으로서는 이 점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고 넣을 때 나릴자로 공격을 하죠.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이 한 점도 공략을 당하고 이 두 점도 벌릴 곳이 좀 답답한 모양이기 때문에 보통 경우 이렇게 싸움을 유도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고 보고 그냥 덤도 많고 하니까 침착하게 이렇게 막아뒀습니다. 막으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급소입니다. 다음에 이 두 점머리 이런 데를 맞았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둑이. 그래서 당연히 느는 것과 뛰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은영 구단이 뛰어나가고 이렇게 뛰어나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립 3전이 당연하겠죠. 이 장면에 더 벌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쪽이 견실하기 때문에 침공을 당했을 때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한 수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두 군데가 남았는데요. 여기 벌림과 여기 벌림입니다. 그러나 이 점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넓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는 제가 볼 때도 포석에서 백이 재밌지 않나. 뭐 여기까지는 서로 한 수의 악수가 없이 참 그림 같은 포석인데요. 여기서 이제 싸움이 드디어 전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군데. 백도 지금 세 군데로서 모양이 아주 잘 엮여져 있죠. 그러면 이제 모양 비교를 하실 때는 이런 모양과 이 모양을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돌이 세 점이니까 저쪽 석점. 이쪽하고 이쪽.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비교하시게 되면 형세 판단을 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 여기를 안 놓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한 칸 뛰어 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죠. 이 집이 워낙 커지니까. 마지막 남은 큰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공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로 아주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아주 좋은 포석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바로 이걸 잡자고 하는 건 좀 만만치가 않죠. 이런 식으로만 나간다 하더라도 받아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젖힌다 하더라도 또 끊을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말을 포위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말을 잡고 싶으면 반대를 쳐라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니까 젖힐 수밖에 없죠.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참 이제 아마 오전에 여기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3번기는 워낙 지금 이제 5번기에서 3번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한 판의 의미가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워낙 신중하게 둬서 이국대와는 달리 초월까지 쌍방에 몰리면서 오늘 6시도 넘게 굉장히 아주 혈전을 벌였는데요. 이렇게 젖혀서 늘게 되니까 이 한 점이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서 움직일 때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알기 쉽게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살려면 살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날짜로. 그러나 이건 너무 조금 졸렬하지 않나. 바둑이 꼭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 후수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포도송이처럼 살아가지고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유사실 이렇게 봉쇄하는 것도 선수가 되겠고 이런 모양에서는 이 파워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파워하는 수가 아주 멋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쑥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이어주셔야죠. 여기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물론 중앙으로 이렇게 한 칸 뛰거나 나릴자를 씌우거나 둘 중에 하나면 거의 이 모양이 살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너무 공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죠. 이렇게 나릴자로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보통. 그러면 위로 미는 게 급소고 여기를 이렇게 늘어두셔야 되는데 또 이러한 나릴자를 당해가지고 이 또한 일방적으로 쫓깁니다.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나 이런 정도. 그때 이런 식으로 끊는다든가 이렇게 밀고 나가더라도 이쪽이 자꾸 엷어지죠. 다음에 이렇게 침공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쪽이 엷어져가지고 곤란하면서 이것도 일방적으로 쫓깁니다. 여기에 또 공격의 급소는 흙으로서
이렇게 밀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받아야죠. 받으면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어주게 되면 이쪽이 약간 뒷맛이 있습니다. 여기 째고 들어가는 수가 아주 조금 곤란한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막아서 이 점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죠. 이게 없으면 이렇게 나와서 막고 호구로 끊는 수가 성립이 하게 됐는데요. 이 점을 미리 해둠으로써 그러한 뒷맛도 없애버리는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릴자로 슬슬 빠져나와도 그 백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쫓기는 모양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참 조구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멋진 이제 타계 책이 나오는데요. 이 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대기 전법을 썼습니다. 궁함은 기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댔습니다. 그러니까 붙이면 젖혀라 격언대로 당연히 젖혀야 되겠죠. 이때는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있는 건 물론 안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 석점이 굉장히 무거워져서 곤란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으로 부푼 수가 좋았고요. 다시 몰았습니다. 모을 때 이제 거길 이 한 점을 잇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렇게 이으시는 분은 여기를 이어가지고 이 모양을 삿갓이라고 합니다. 삿갓.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건 빈삼각이죠.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로 받는 수가 아주 탄력 있고 좋았는데요. 이렇게 패로 받게 되니까 여기서 당연히 패는 때려내라 먼저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때려냈죠. 때려내게 되니까 패감이 100으로서도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패에서 초반에 실패를 하시면 안 되는데 조은영 구단답게 이렇게 어깨를 하나 짚었습니다. 손해패가 아니죠. 패를 항상 손해패를 많이 쓰시게 되면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패감을 이바둑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놓고 맞고 다시 때려냈습니다. 이렇게 패를 때려내게 되니까 패감이 마땅치 않죠. 서위편 구단으로서도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를 끊었습니다. 이 패감을 이걸 썼는데요. 여기서 참 조은영 구단이 정광석가처럼 그 날렵하게 상대 의도를 찔러갔습니다. 이 점은 아주 굉장히 악수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끊게 되니까 단수를 몰고 늘었습니다. 늘게 되니까 이렇게 이었죠. 이건 좀 뛰어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끊고 몰고 놓고 있게 되니까요. 다시 여기서가 이 바둑의 가장 초반 기록이었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그 기사실 검토실에서 오늘 이 장면에서는 백이 상당히 재밌게 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 잡은 수가 졌으면 1차 서울평 구단의 패착이었는데요. 여기를 잡게 되니까 이렇게 조은영 구단 이어버렸죠. 조은영 구단은 여기 민첩함입니다. 이익게 되니까 여기를 하나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만 이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여기를 잇는 수가 성립이 돼야 이 바둑은 흙이 좋은데요. 잇게 되면 이 장문으로서 아무 뒷맛이 없습니다. 놔도 막아서 나가도 막아서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로 째는 수는 이 수로 말미암아 망해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점이 죽지도 않고 멋있게 또 살아갑니다. 여기서 조구단의 그 장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위평 구단이 어떻게 뒀어야 되느냐 보시죠. 이렇게 패를 때려냈을 때 패를 때리지 말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째고 들어갔으면 아주 상당히 난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잡아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뚫고 봅니다. 뚫게 되면 이 점도 아직 못 살아있고 여기도 이미 뚫혀서 상당히 그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여기는 설령 백이 있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어서 이쪽과 이쪽이 양곳마로 얽힐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으면 상당히 그 난처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거 한 점을 잡았을 때 조구단이 불응하고 여기를 딱 이어버리니까 여기서 간단히 반대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걸 치중을 했죠. 상당히 여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 당연히 여기를 이어야만이 이 바둑이 백으로서는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이 패를 때려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이 여기를 딱 이어가지고 이건 한 점으로 죽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 승기를 조은영 구단이 잡았습니다. 너무 일찍 잡았기 때문에 이후에 좀 방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위평 구단으로서 여기서 손실을 잔뜩 봤는데 대가를 보려면 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고 이 석점을 공략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보시기에도 이 말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타계책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 붙이는 수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초반 한 50수까지는 참 조구단에 동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잡으러 가는 걸 한번 보죠. 이렇게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쑥 들어가고 이 악수가 바로 이제 그래서 악수죠. 나와서 맞고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열 재간이 없고 이렇게 나를자로 달려갑니다. 그럼 이런 정도인데요. 물론 이렇게는 안 두겠습니다만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바둑이 여기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흙의 보고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붙이면 호흡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억지로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는 바둑이 여기에서 끝나죠. 이렇게 막고 이 호흡으로 부푸는 수가 또한 탄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푸니까 지금 현재 이런 데는 몰 수가 없죠. 이렇게 위로 끊겨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주 백이 참 멋들어지게 했는데요. 이 점 보시죠. 이 점이 이렇게 들여다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빈 상황을 하나 유도했다는 자체가 여기서는 이쪽에서 잔뜩 벌어들이고 여기서 또 선수로 이렇게 탄력 있게 놔둬서 이 말은 지금 한 수를 더 들여다 잡지 못하는 게 상당히 괴로운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고 백이 손을 뺐는데요. 손을 빼고 이걸 하나 붙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죠. 선수 활용입니다. 받지 않게 되면 여기 이렇게 눌러서 늘어야 되는데 이 자체로 굉장히 선수로 10집 이상 납작하게 당하면서 또한 다가서게 되면 이 모양 또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적어 보입니다만 반드시 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었죠. 늘게 되니까 다시 여기서 참 다음 착점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과연 조구단답죠. 여기까지는 참 그림처럼 좋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구단 동무대가 뭐냐면 이 모양을 거의 다 부셔버리고 이것도 아직 두 수를 둬야 잡을 수가 있겠고 이 큰 모양을 차지하고 여기도 상당히 벌어들였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 기사실에서도 절대 우세다. 이 바둑은 조은현이가 뭐 질래야 질 수 없는 바둑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잡으러 한번 가봅니다. 이걸. 왜 이런 걸 안 잡으러 가느냐 이거죠. 잡으러 가면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 맛이 있겠습니다. 젖히면 알기 쉽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요. 막으면 이렇게 호구가 좋습니다. 호구를 치게 되면 결국 단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단수를 모르게 됩니다. 결국 이 패는 이제 부담이 100보다는 흙이 크죠. 이거 따먹게 되면 이 모양이 못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보를 한다면 이거는 뭐 이렇게 놓기만 해도 따먹어도 이어서 살고 따먹으면 결국 패가 돼서 잘 죽지를 않는 그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아주 묘수가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한 수로 잡을 수 없다는 게 결국은 여기를 치중을 해서 잡으러 가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손을 빼서 이러한 식으로 중앙을 굉장히 키워간다든가 이렇게만 씌워가도 이 점을 당해서는 흙이 견딜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런 데서는 어떤 수가 나느냐면요. 한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튼튼해 보여도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끊죠. 끊어서 물론 여기를 잡는다면 이건 이렇게 당해서 있고 이건 견딜 수 없습니다. 막거나 치받기만 해도 이쪽이 너무 좋아지죠. 그러면 늘어야 되는데요. 늘었을 때는 이렇게 또 한 칸 뛰는 수가 호착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이제 사서로 묘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막으셔야 되겠죠. 여기를 잡게 되면 넘어가서 끝내기가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막으면 치받게 돼서 이쪽이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 석점을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붙여서 결국 젖히면 또한 이렇게 눌러 막아서 잡게 되는데 여기 한 10집으로 납작하게 만들면서 이쪽이 워낙 두터워졌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이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나릴자 모양에는 이제 우선 알기 쉽게 건너붙여라 이런 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점이 있겠고 또 상대가 이제 그렇게 두질 않고 이렇게 됐을 때 때에 따라 바둑이 불리할 때는 뭐 이렇게 약간의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는 강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젖혀서 막고 이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잇게 되고 젖혀서 살아버리게 되면 이 흙도 한 집도 없으면서 약간 곤맛성도 있을 정도로 이 모양을 이렇게 파괴하는 뒷맛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희평구단으로서는 여기서 두고 싶지 않은 수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후수를 잡았죠. 이렇게 멋진 점을 두게 되니까 이걸 잡을 여가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급했죠. 이렇게 짚어왔습니다. 이렇게 놨고. 오늘 아까 노영화 7단으로부터 잠깐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 장면에서는 조은영 구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고 또 위로 껴붙였죠. 껴붙이게 되니까 끼워 있는 게 점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구로 먼저 이렇게 끼우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막고 있게 되면
약점이 서로 생깁니다. 또 반대로 흙이 끼워버리게 되면 막고 이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백이 약점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먼저 이렇게 끼우는 수가 좋겠습니다. 끼워서 막고 이렇게 이었죠. 이제는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안 넣게 되면 단수로 이렇게 몰게 되면 이쪽 모양이 다 부서지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여기까지로서 이제 좋은 연구단이 이 장면에서부터 방심하는 수가 오늘 한 3번 정도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를 두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이 점은 이 집을 굉장히 키우면서 이쪽 모양을 은근히 도와주는 그런 일석이조에 아주 호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은영 구단이 항상 바둑이 유리하게 되면 그 부자 몸조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를 너무 안전하게, 현재는 여기 뒷맛이 전혀 없습니다. 이어도 장문으로 아무 뒷맛이 없는 곳인데 이 대세 요점으로 해서 더 완벽하게 둬야 될 판인데 이걸 붙였습니다. 이걸 붙인 수가 아주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보시죠. 붙여서 젖히니까 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두텁고 한 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를 이었을 때 안 받는 의미도 있죠. 여기 띄워도 수가 안 되고 거꾸로 이쪽으로 씌울 수도 있기 때문에 폐감을 이제 없애자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 수의 가치는 있었습니다만 이전보다는 중앙의 서해편보다는 삭감을 왔기 때문에 이렇게요. 비교해 보시면 이전과 이렇게 하나 놨을 때와 비교해 보면 아마 이 점으로는 여기를 이런 정도 크게 에워쌌으면은 아주 백이 절대 유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방심이 있었고, 그러나 이런 정도는 아주 미세한 정도의 완착이기 때문에 아직 승부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왔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오게 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받기는 뭐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만 움직이게 되면 바둑 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이 살았다고 가정해서 한번 집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었거든요. 늘어서 탈출해버리니까 언뜻 계산해 보이면 이 집이 한 10집. 여기도 10집, 알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여기도 좀 후하게 봐서 10집. 여기 10집이 좀 강하니까요. 30집. 이 모양이 한 15목 정도는 강하겠습니다. 여기 놔서 맞고 저체능까지는 100이 걸린대요. 10 한 5, 6목 정도, 한 17목 정도로 봐준다 하더라도 47목이 확정간대요. 그럼 100집이 간단한 얘기를 얼마냐면 이 아래가 아무리 못 놔도 여기 조금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정도까지는 항상 흙 걸린대요. 여기는 거의 30집가량 나 있습니다. 적게 봐도 25목, 여기 15목, 40집, 여기 10집 하면 50집인데요. 이런 모양을 한 8목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48목이 나 있기 때문에 좀 후하게 봐준다 하더라도 여기 10집, 20집, 30집, 48집, 여기 2집 더 봐도 50집이기 때문에요. 덤이 있고 해서 이게 약간 엷은 맛은 있습니다만 백도 상당히 앞으로 두터운 맛이 있으니까 절대 필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늘으니까 나일자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가 포인트인데 이 바둑에서 이렇게 또 젖혔습니다. 이 점이 아주 멋진 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변화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막으면 물론 이렇게 놔가지고 당연히 백이 탄력이 좋아서 기분 좋은데요. 치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수를 꼭 알고 두셔야 되겠습니다. 역으로 이런 수를 당하게 되면 막을 줄 알았는데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했을 때는 단수가 좋고 단수를 하면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 호구가 아주 멋진 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많이 늘었다가는 이건 수가 안 되죠. 이건 끊어가지고 이런 걸 이어주신다 하더라도 비마로 달려가 버리면 이건 그냥 죽게 됩니다. 잇는 것과 끊는 걸 맛보기로 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 호구가 아주 탄력 있는 수입니다. 호구를 놓게 되면 결국 여기를 단수를 한다든가 끊는다든가 둘 중에 하는데요. 단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잇고 여기를 끊어야 되겠죠. 끊으면 이렇게 몰아버려가지고 물론 이음은 살아있죠. 이음은 살아있고 이제 패로 버텨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 때려낸 다음에 패감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거의 없을 뿐더러 이 백은 선수로 살아있습니다. 웬만한 데 딴 데 두면 이렇게 있는 수가 있죠. 이으면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 내려가는 수가 호착입니다. 그럼 잡아도 이어서 살아있고 이미 직사각으로 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때에 따라 또 살살 이렇게 마늘문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흙도 곤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뒀더라면 이제 절대적인 우세였습니다.
이 치중수도 그러한 묘착으로 별게 없어지고요. 무의로 끝납니다. 그냥 끊었을 때 호구 치면 이렇게 이제 끊어야 되겠죠. 호구 치고 끊고 이렇게 또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몰질 않으면. 결국 이 패를 또 해야 되는데요. 이 패는 꽃놀이 패입니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또 따먹으면 따먹게 돼서 어차피 이 패는 부담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이어버리면 자체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또한 흙이 그 집이 다 깨져서는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젖힐 묘수를 둬가지고는 이제 조구단이 필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안 막을 수가 없죠. 이 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는 수가 아주 호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 이 장면에서는 대국 장면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서해평 구단이 상당히 달아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살아버리고 나니까 집부족이라는 게 여실히 나타나죠. 이제 안 몰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여기를 몰아서 이걸 안 몰게 되면요. 역으로 딴 데를 두시게 되면 이걸 젖힘을 당하면 맞고 잇고 선수로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미 이 모양은 살아있죠. 여기 한 눈, 여기 두 눈이 나 있습니다. 몰아도 이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아무리 넓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꼭 젖힐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젖혔습니다. 젖히니까 이제 패를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밀고 나가는 수가 좋았죠. 밀고 나갔을 때 이렇게 하나 교환을 했습니다. 깊숙이 뛰어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위험하다고 보고 이런 정도 이제 삭감을 해서 하나 교환을 해두고 이제 안 받을 수 없죠. 이런 데는 물론 안 받게 되면 이렇게 뛰어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받아주고 받아주니까 이제 이 말을 다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오늘 이 바둑이 참 기사 복귀 검토해서 오늘 워낙 중요한 바둑이기 때문에 오늘 기사분들이 한 3, 40명이 기사실에 나와서 아침부터 복귀에 열중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은용 구단이 실전에서는 여기를 붙여서 끼우고 단수를 몰고 잇고 이렇게 몰고 나가서 늘게 되고 결국 이제 이어가지고 이렇게 쭉 뚫히게 됐지만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모양이 굉장히 세력이 좋아집니다. 여기서가 이제 이번 바둑의 승부의 첫 번째 고비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구단이 이렇게만 뒀더라면 필승이라는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요. 그 승부에서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 버리려고 두면 잘 잡아먹기가 힘드는데 또 살려고 하면 잘 죽게 되죠. 그래서 생죽사, 살려고 하면 죽게 되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걸 버리고 뒀으면 필승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두냐면 이걸 하나 먼저 몰고요. 이제 필승 작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잡아야 되겠죠? 잡을 때 이걸 이렇게 해서 끼움을 당해서 이렇게 구구도생을 해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젖혀야 됩니다. 기세입니다. 그래서 바둑은 기세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럼 끊어야 되는데요. 여기를 끊을 때 일단 때려냅니다. 때려내게 되면 이 패는 안 열 재간이 없죠. 여기를. 이거는 따먹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걸 잇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수를 몰아버립니다. 단수를 몰아버리면 이어야 되는데요. 이때 가만히 또 느는 수가 아주 굉장히 호착입니다. 이 호착을 두게 되면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이걸 안 잡을 수가 없죠. 안 잡으면 어떠한 수가 있느냐. 여기서 백이 또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흙이 딴 데를 두게 되면 여기를 젖히는 수가 선수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이어야 되는데 손 빼면 껴붙이게 되면 이게 단단수로 이거 웬만한 분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때 여기를 이거 잊고 살아버리면 뭐 집 차이는 많이 나죠. 10집, 20집, 30집, 47집인데 아까 실전에 제가 개가 해야 되는 대로 이런 집이 또 이렇게 불어나서 많은 차이가 나겠습니다. 중앙도 지금 이 말이 또 들떠 있는 모양이고요. 이런 결혼의 찬스를 지금 놓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잡으러 와야 되는데요. 이걸 늘어두면 잡으러 와야 되겠습니다. 잡으러 오게 되면 이렇게 맞고 선수로 사는 맛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잡아야 되겠죠. 패를 때려냅니다. 일단. 그러면 이걸 살려고 하지 말고 잡아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날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그 구구도성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때는 이 중앙 세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몰고 잇고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죠. 그때 때려냅니다. 그럼 물론 단수하겠죠. 단수하게 되면 다시 이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또 패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죽는 모양이 한 30집 정도 되겠습니다. 30집이면 두 번만 둔다. 이렇게 여기를 붙입니다. 그럼 패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는 패가 많이 나오죠. 막아도 또 젖혀서 많이 나오니까 못 받겠습니다. 못 받고 여기를 결국 잡아야 되겠는데요. 잡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만 뒀더라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기는 바둑이었는데 그러면 개가를 보시죠. 이걸 주고서 이 집이 50집입니다. 50집, 여기 많이 봐줘야 10집, 60집, 70집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걸 젖힐 마당에서 이걸 치받아야 되고 이렇게 늘어두게 되면요. 이 집이 아무리 적게 나도 40집은 강하게 나 있습니다. 아까처럼 여기가 10집인데 30집인데 40집 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을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두텁죠. 이 두 점이 약하니까. 40에 15이면 55. 여기 10만 봐도 65이기 때문에 덤은 뭐 70집이니까 무난히 안 나오는 바둑인데요. 여기서 이런 저런 찬스를 놓친 게 아까웠고 두 번째 찬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바둑이 질 땐 그렇게 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그 대가라 하더라도 워낙 큰 승부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조은영 구단이 과감하게 여기를 젖혔더라면 참 이 바둑은 명곡이었는데요. 바둑은 지더라도 이런 맛이 참 기가 막히죠. 바둑에서는 여기 한번 이렇게 돌려서 익게 하고 이걸 넣는 맛. 이거는 참 바둑에서 지더라도 시원한 그런 모양에서 이걸 버리고 30집을 두 번만 딴 데 두었더라면 이런 데 이렇게 두터움 때문에 절대 우세했는데요. 실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행마가 결국은 잘 안 되는 행마죠. 이렇게 되고 이제 살자고 해서 이렇게 껴붙였습니다. 이거 하나 몰아서 때리고 일단 껴붙이고 이렇게 놨는데 이 장면에서도 하다못해 먼저 이렇게 하다 하고 막을 때 이렇게 껴붙였더라면 실전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끼우고 단수 몰고 늘고 결국은 또 단수를 몰아야 되는데요. 또 늘고 여기 한번 따려내고 이 패는 항상 백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굴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건 굴복하고 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줬죠. 이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괴로운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뚫고 나오는 수가 아주 괴롭습니다. 이렇게 뚫고 나오게 되니까 안 낼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뚫고 나오고 이렇게 늘고 여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는 이제 바둑이 몇 수 더 보시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이기기가 어려운 바둑이 돼버립니다. 이 집이 15집이 한 10집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이쪽 집이 10집을 계산했던 집이 이제 이렇게 한 20집 가까이 불어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의 승부처는 이게 마지막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젖혔더라면 거의 백이 완승국이었고 이 장면에서 참 묘수가 속출합니다만 이렇게 막았더라면 이제 백이 이렇게 막는 거죠. 늘었는데요. 늘어서 이렇게 머리를 빠지게 했는데 이걸 막았더라면 이 바둑도 또 백이 절대 질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재밌는 곳인데 보시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잇는다든가 끊는 게 있는데요. 잇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으면 여기를 잇게 되겠죠. 이걸 끊습니다. 끊으면 단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늘어서 이쪽을 잡자고 하면은 이러한 한 칸 뛰는 묘착이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나가게 되면 다시 장문이 아주 멋진 수죠. 이 장문을 씌우게 되면 나가도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점이 장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하고 싸움이 되는데 멋진 패가 되겠습니다. 이걸 매겨야 되죠. 그냥 하게 되면 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어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게 죽어서는 물론 이제 이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먹이는 수가 있습니다. 잡게 되고 이 장면에서는 이미 두 기사가 초읽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단수해야 되고 있고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이렇게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세 수로 죽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묘착이 있습니다. 먼저 먹이는 게 좋죠. 먹이게 되면 일단 한 점을 잡아야 되고 때려냅니다. 그럼 여기서 있고 결국 이렇게 잡게 되는데 아주 진기한 모양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기를 이어줍니다. 결국은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왔다 갔다 이건 뭐 양패가 아니고 이건 일단 백은 두 수가 돼 있죠. 여긴 단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잡아도 이렇게 잡아서 이 두 점을 잡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 넉 점도 크게 보태줬고 이래서는 이제 실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주 좋은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저런 찬스를 놓치는 게 바로 아까운 찬스가 바로 조금 전에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됐더라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딴수를 한두 가지만 더 보여드린다면 이걸 잇는 것에서 악수입니다. 굉장히 악수죠. 여기서는 결론이 어떻게 결론하면 이렇게 맞게 되면 끊어야 되고 단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수를 하게 되면 여기를 같이 끊게 되는데요. 이걸 점잡게 잡습니다. 두 점을. 그러면 이 두 점이냐 이 한 점이냐인데 결국 흙이 이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거북등으로 이렇게 두 점을 때려냈더라면 이거는 30집이고 거북등 60집을 잡았기 때문에
배그 필승이었습니다. 도저히 실전과는 비교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여기가 참 아까운 장면인데 이렇게 막을 자리인데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을 때 이걸 막는 수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를 한번 보시죠. 이제 늘었어요. 느니까 이렇게 터져 나와서 바둑이 여기서부터는 뭐 거의 잘 여기 하나 이제 끊어져 있는 거 있죠. 아까 사전에. 그래서 나와서 늘게 되니까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피곤해집니다. 이제 안 잡을 수도 없죠. 안 잡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서 거꾸로 죽게 되니까 나오자 결국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건 이제 없죠. 실전에는. 이렇게 잡게 되고 다시 여기서 가장 큰 곳은 이제 여기입니다. 흙이 선착이 오니까 이걸 놔야죠. 이걸 놨을 때 안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자체는 16집이면서 반대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하나 들여다보고 있게 되면 이건 초보자적 그 수법이죠. 마늘무하고 막을 때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거의 흑진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거의 맞부의 곳이죠. 반대로 이제 그쪽을 흙이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을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벌리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뚫고 나왔는데요. 뚫고 나오면 안 막을 수가 없고 다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밀고 들어가니까 여기 들여다보고 넘겠다는 뜻이죠. 이게 중앙을 두텁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놓는 수가 그 마무리 펀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점이 열받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가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끝내기 요령인데 참고로 봐두시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건 한 점을 살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잡으러 오면은 끊어서 잡을 때 이런 쪽이 약점이 많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치받아 둡니다. 안 이을 수 없죠. 이런 건 상대방이 이 교환을 안 해주시면 마늘무를 했을 때 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붙여서 젖혀서 이렇게 치받아 두게 되면 이을 수밖에 없겠고 나중에 여기 끊어먹는 것이 이제 후수가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래 두고 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약간이지만 이랬으면 또 한 혼미한 상태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젖혀서 막고 배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있죠? 다시 이렇게 호구를 쳤습니다. 여기서는 중앙을 말이죠. 이렇게 실전에서 이제 중앙에 밀려가지고는 거의 또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나릴자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끊겨서 석점을 단수하고 이렇게 잡을 때 늘어서 이건 흙이 상당히 얇아집니다. 이 중앙 넉점도 얇아지고 단수도 있고 이쪽도 약해져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중앙을 나릴자 정도 해서 공략을 했더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지금 불리한 마당이니까 여기를 젖혔습니다. 물론 선수로 한 10집 이상 되는 곳이죠. 흙이 늘어서 막고 젖혀 있게 되면요. 이렇게 젖혔습니다. 젖히니까 여기서 아주 그 서울평 구단이 아주 강수로 나왔는데 이렇게 밀었습니다. 미니까 늘 수밖에 없고 하나 마늘무로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받을 수 없죠. 안 받게 되면 나와서 막고 끊기만 하더라도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흑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게 되니까 이런 건 항상 이제 이렇게 또 밀어버렸는데 받아주고 난 다음에 이게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이렇게 밀고 나니까 보시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여기를 젖혀서 이 단수를 몰아가지고 이 집을 약하게 하면서 여기가 헛게 되는 것과 이걸 버리는 것과 지금은 이 집도 많이 삭감을 당했습니다. 바로 나오는데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슬슬 이렇게 자동스럽게 나가면서 여기까지 선수가 되니까 이 말이 아직도 약간 못 살아 있으면서 이 집이 지금 상당히 불어났어요. 지금 굉장히 두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여기가 끝내기 9집. 그 다음에 이 붙여야 되는데 여기를 안 붙이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번 가버리게 되면 제가 10집을 계산했죠. 그런데 뭐 20집, 30집이 납니다. 그래서 바둑은 이렇게 불어나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무시 못하는데 이 두텁다는 것이. 섭구단이 종반에 오늘 보니까 상당히 강면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릴자를 맞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붙였죠. 붙이면 젖혀라 해서 젖히고 늘고 또 밀어갔습니다. 이 장면도 이제 흙이 두텁기 때문에 백은 공배 비슷한 데를 어쩔 수 없이 후수로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아픔입니다.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니까 이건 있는 건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었죠. 여기서 보시죠. 여기서 이제 종반 마무리 단계가 이제 완벽한 마무리가 들어가는데요. 이 장면에서 다시 개괄 한번 해드린다면 이 집이 원래 15집을 봤던 집이 10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집이 5집 줄었는데 그 뒤에 100이 뭐가 또 흙은 뭐가 늘어났냐면 이 집이 10집 정도에서 17집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구자 행마가 마지막 큰 끝내기죠. 여기를 받았더라면 아마 더 미세한 승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걸 안 받은 게 또 마지막 배창인 것 같습니다. 그걸 막지 않고 여기를 이었습니다. 이건 후수 9집입니다. 이 자체는. 여기를 젖혀서 결국 늘게 되는 것까지 해서 9집 결과 정도 되는데요. 이걸 이으니까 안 받고 여기를 쑥 들어가 버리고 이걸 또 막아야 되는데요. 이 뒷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 집이 한 10대집 될 모양이 한 7, 8목도 안 나는 그런 모양인데 이걸 하나 젖혀두고 늘었죠. 늘게 되고 다시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늘어버렸죠. 이렇게 늘게 되니까 그 점은 몇 집이냐. 그 한 점 끊어먹는 것 차이는 이렇게 잡는 건 한 10집 정도가 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큰 곳이죠. 이걸 딱 늘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뒷맛도 나쁩니다. 어떤 수가냐면 보시죠. 이 모양을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요. 막으면 한 12, 13목 나 있죠. 여기를 쑥 들어가니까 막아야 되는데 아주 별의별 수가 다 있습니다. 이걸 젖히죠. 이렇게 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잡을 때 행마의 묘죠. 모읍니다. 모으면 늘어야 되는데 늘게 되면 여기를 다 끊게 되면 이거 굉장히 당하는 모양입니다. 결국 이걸 살아야 되는데요. 살기도 지금 만만치 않죠. 자체가.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모으고 악수를 둬서 따먹게 되고 늘거나 살으셔야 되는데 집 자체가 한 5집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10집 모양이. 여기는 아까 10집을 봤던 모양이 벌써 17집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흙은 계속 늘어나고 백은 계속 주는 그러한 지금 형세죠. 아무리 이 장면에서 백을 집을 많이 세준다 하더라도 이런 장면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 절망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젖히고 이제 마지막 끝내기죠. 이제 늘 수밖에 없고 여기를 붙였습니다. 젖히고 늘고 확실히 중반, 초중반에는 조은용 구단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만은 종반, 중종반에 들어가서는 그 석구단의 그 상당히 그 뚝심이 굉장히 발휘되는 바둑이죠. 그래서 이걸 젖히고 놓고 여기를 띄웠는데요. 이렇게 뛰게 되니까 여기를 연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체 형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양에서는 이제 다둔 모양인데요. 그러면 여기 11집, 여기 17집, 또 여기 17집입니다. 여기가 지금 한 15집 이상 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모양과 여기 지금 실전에 비교다시피 이 집도 15집 가까이 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100은 여기 30집 그대로 있고 여기가 10집 나던 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100은 뿐대라고는 거의 없고 이 집이 더 줄어들었고 흙으로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10집을 봤습니다만 10집이 벌써 17집, 여기도 17집 불어나고 여기가 또 귀갓집이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이 바둑의 패인은 조구단이 초반에 여기서 멋지게 둬가지고 완성 국면이었습니다만 여기를 젖혔을 때 젖혀서 끊고 패를 버텼으면 이걸 버리는 작전으로 갔으면 필승 작전이었는데 그걸 놓친 게 아까웠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뚫었을 때 마지막에 막았더라면 또한 조구단이 필승이었는데요. 아주 그 애석한 일국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둑은 항상 5번 승부나 7번 승부에서 2국을 이기고 또 3연패를 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조치훈 구단도 3연승 후에 3연패 후에 4연승 한다든가 해서 지금 현재 심적 부담으로 볼 때는 물론 서유평이 약간 우세하겠습니다만 조은용 구단으로서 다음 판만 만약 이긴다면은 결국 75% 정도는 조은용 구단이 까꿀로 우세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4국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